4학년 1학기 3단원 곱셈과 나눗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릿수가 많은 수들의 나눗셈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그 3단원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곱셈과 나눗셈은 3학년 때 배웠던 그런 나눗셈을 하는 원리나 곱셈을 하는 원리 다 같이 적용이 된다고 했어요. 다만 수만 좀 커졌을 뿐이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자면은 우리 곱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123 곱하기 3을 할 때에 3 말고 5 해볼까요? 5? 예, 올림이 있는 거니까 왜 낮은 자리부터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낮은 자리부터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올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낱개 모형이 15개가 생겼다. 그러면 그 1의 자리에는 낱개 모형 그 숫자 하나밖에 안 들어가니까 1의 자리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 10을 그 10모형으로 바꿔줘야 되는 게 그게 올림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5, 20 했을 때 이 올림이 되는 경우에는 그걸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리부터 해서 올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올라가야 돼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낮은 때부터 그 계산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6이죠. 그죠? 자, 그런데 나눗셈의 경우에는 내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높은 자릿수부터 계산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23 나누기 5를 한다고 그랬을 때 이 3부터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큰 수부터 계산을 한다. 한 자릿수기 때문에 그 가장 높은 자리 1을 5로 나눌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한 자릿수만 먼저 보고 높은 자리에 있는 한 자리를 보고 근데 1을 5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100모형 하나를 5개로 나눌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느냐면 내림을 하는 거죠. 10모형 12개를 가지고 5를 5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 들어가죠. 그 나눗셈의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누어지는 수 123 나누기 5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123 안에 5가 몇 번 들어가느냐의 문제거든요. 나누는 거는. 5로 똑같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묶음수를 봐야 되잖아요. 5개씩 묶었을 때에 그게 몇 묶음이 생기느냐 하는 것은 123 안에 5가 몇 번이 들어가느냐 하고 같은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2개 안에 5가 2번 들어간다. 그래서 5, 2, 10 하고 이제 빼죠. 빼면 23이고 23 안에 5가 몇 번 들어가요? 4번 들어가죠. 5, 4, 20 해서 나머지가 생기는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0인 경우에는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0 말고 어떤 수가 남아야 되는데 그 수는 항상 이 나누는 수 얘가 나누어지는 거죠. 앞에 있는 게 나눗셈기와 앞에 있는 게 나누어지는 수죠. 그 다음에 나누기 표시 있는 그 뒤에 있는 것이 이걸로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는 수예요. 그래서 이걸로 5로 뒤에 있는 5로 나눌 건데 5보다 많이 남아 있으면은 아직 덜 나눠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5보다 나머지가 작은 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6이 남았다. 그러면 이거 덜 나눈 거잖아요. 5로 나눠야 되는데 이게 몫이 하나가 더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누는 수보다는 나머지가 작아야 된다. 그렇지만 0이 아닌 다른 어떤 수로 1 이상 0이 아닌 어떤 수로 남았다면 그거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곱셈과 비교했을 때 곱셈은 123 곱하기 5나 5 곱하기 123이나 똑같죠. 이거는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라고 앞에 강의에서 배웠고 그리고 이 나눗셈의 경우에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5 나누기 123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나누기는 할 수 있지만 이건 우리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수하고 나누는 수하고 바꾸면은
계산이 완전히 다른 값이 나와요. 예, 그래서 교환 법칙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성립이 되지 않는다. 나눗셈의 경우에는 뭐 요런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눗셈 한번 해볼게요. 자릿수가 많은 수들의 나눗셈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누는 수가, 자릿수가 많은 수로 나누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수가 좀 달라졌어요. 자릿수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예, 전에는 한 자릿수로 그냥 나눴다 그러면 이제는 두 자릿수 이상으로 나누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나누는 방법은 같아요. 자, 뭐냐 하면 그 나누어지는 수 안에 나누는 수가 몇 번이 들어가는지를 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두 자릿수로 나누는데 한 자리만 볼 필요가 없죠. 한 자릿수는 두 자리로 나누어지지가 않아요. 이미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두 자리를 먼저 보는 겁니다. 높은 자리부터 보는 건 맞아요. 네, 똑같아요. 근데 두 자릿수로 나누니까 두 자리를 처음에 보는 거예요. 한 자리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 19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자리를 먼저 보는 겁니다. 예, 두 자리를 먼저 보는 거예요. 예, 두 자릿수로 두 자릿수를 먼저 봤는데 나누는 수로 나눠지지가 않죠. 들어가질 않잖아요. 29 안에 42.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죠.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이건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때 내림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 세 자릿수까지 놓고 보는 거죠. 예, 이런 거. 그래서 요런 과정을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가로 1번. 90 안에, 예, 한 가지 더. 이 나눗셈, 세로셈으로 할 때에 이 안에 있는 수가 나누어지는 거죠. 나누어지는 수.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수가 나누는 수예요. 나누는 수. 자, 90 안에 30이 몇 번 들어가느냐? 3번 들어가는 거죠. 예, 두 자릿수로 나누니까 두 자릿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0하고 3, 3은 9 해서 나머지는 0이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누어 떨어진다. 예,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면 그 결과가 맞는지 검산해보자 했거든요. 그 검사는 어떻게 한다? 예, 그 묶음수와 무엇을 곱해야 돼요? 묶음수와 그 한 묶음에 몇 개가 들어갔는지 그걸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3 곱하기 30을 해서 그때 90이 나오면 30 곱하기 3을 해서 90이 나오면 맞게 계산했구나 라고 아는 것이 우리가 검산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번가로 2번 257을 19로 나눌 건데요. 두 자릿수로 나누기 때문에 높은 자리부터 두 자리를 보니까 25 안에 19가 들어가죠. 예, 한 번 들어가죠. 그래서 19, 1 곱하기 19는 19. 자, 빼면 6이죠, 6. 예, 그리고, 예, 맞아. 낱개 모형까지도 내려서, 이렇게, 예, 67로, 낱개 모형을 바꿔서 내림해서 우리가 19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번쯤 들어가느냐? 이게 한 20번쯤 되고, 이게 한 70번쯤 되죠. 예, 대략 이렇게, 어림해보면. 70 안에 20이 몇 번 들어가요? 예, 3번 들어가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9, 3은 27, 2 올라가고, 그 다음에 3일은 3이니까 57이죠.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10이죠. 예, 그런데 나머지는 항상 뭐보다? 예,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0이 아닌 어떤 수인데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예,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에는 검산을 어떻게 할까요? 예,
얘네 둘을 원래 나누어 떨어질 때에는 이렇게 두 개를 곱하죠. 나누는 수하고 목하고 두 개를 곱해요. 예, 근데 그때는 나누어 떨어질 때에는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나머지가 있다는 것은 이 두 수에 더하기 10을 했을 때 이 257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19 곱하기 13 하고 나머지는 이거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이만큼 남았다는 얘기니까 257이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10을 남은 수를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예. 그러면 257이 되느냐? 19 곱하기 13 해보면 되겠죠. 19 곱하기 13 19 곱하기 13 하면 9, 3은 27, 2 올라가고 57이죠. 그리고 10을 곱하니까 1의 자리는 건너뛰고 19 곱하기 1은 19니까 그 다음에 7, 4, 2죠. 1 올라간 거 있으니까 자 247인데 여기에 나머지가 있어요. 나머지가 얼만큼 있어요? 10만큼 있어요. 예, 그래서 19 곱하기 13을 하면 247이고 거기에 더하기 10을 하면 257. 그래서 이것이 나누어지는 수와 맞아떨어지면 이 나눗셈의 결과가 맞게 했구나. 목과 나머지를 제대로 구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겠죠? 자, 방가로 3번. 297 나누기 40이에요. 예. 자, 높은 자리부터 나눠줘야 된다. 높은 수부터 나눠줘야 되는데, 자, 두 자리수로 나눠주기 때문에 일단 두 자리를 보죠. 높은 거부터. 예. 그런데 29 안에 40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림해야 되죠. 예. 아예 낱개 모형으로 다 바꿔서 나눠줘야 된다. 그러면 297은 거의 300이죠. 300을 40으로 나누면 7, 4는 28이니까 7번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0, 0하고 28, 7, 4, 28, 7, 1. 예, 나머지가 17이에요. 자, 17이란 얘기는 자, 나누는 수가 40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17이 될 수 있죠. 어느 수까지 가능할까요? 나누는 수가 40이면 나머지는 39까지 가능하겠죠. 물론 0도 가능해요.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 0이고 1부터 39가 남으면 나누어 떨어지지는 않지만 나머지가 생길 수는 있는 거예요. 예, 39개가 남았다는 얘기는 40개로 똑같이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수학에서 나눠준다는 거는 똑같이 나눠주는 거를 그 경우만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39개가 남았기 때문에 40명한테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가 39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검사는 어떻게 할까요? 검사. 자, 검사는 이거 두 개를 곱하고 나머지 17을 더해줬을 때 이 나누어지는 수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40 곱하기 7 더하기 17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40 곱하기 7은 280이죠. 280에 17을 더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297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검산을 통해서 목과 나머지를 제대로 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좀 4번, 5번에서는 약간 나눗셈을 하고 관련된 응용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떤 수를 46으로 나누었어요? 자, 어떤 수를 46으로 나누었다 하면은, 자, 세로셈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수인데 이것을 46으로 나누었어요. 세로셈은 이렇고, 가로셈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어떤 수가 나누어짐을 당하는 거죠. 예, 나누어지는 수가 네모이고, 뭘로 나눴어요? 46으로 나눈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밑에도 있는데, 이 어떤 결과, 몫이 있고, 결과를 쓸 때 어떻게 써요? 점점점 쓰고, 나머지 쓰죠. 나머지.
자,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모두 몇 개일까요? 우리가 나누어지는 수를 모르는데도 이 문제의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머지라는 것은 항상 누구랑 비교를 해요? 예, 여기 나누는 수랑 비교를 해서 나누는 수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끝에 이 나머지를 쓸 때에 0부터 45까지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46이 되는 순간에 몫을 하나 올려줘야 되잖아요. 한 번씩 더 몫이 돌아가는데 몫을 덜 적어준 거니까 이 나머지가 0부터 45일 때까지 우리는 나누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나머지가 모두 몇 개냐고 했으니까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0부터 45인데 모두 몇 개일까요? 이것도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에는 좀 헷갈리면 아주 간단한 걸로 빨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예요. 1부터 5까지면 1, 2, 3, 4, 5, 5개죠. 예, 근데 이게 0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몇 개예요? 6개죠. 그죠? 그러니까 0부터 45는 45에 45개에다가 0 하나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를 합해서 예, 왜냐하면 나머지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0부터 45 해서 46으로 나누었을 때 가능한 나머지는 모두 46개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묻는 방법, 5번도 묻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네모 나누기 39는 이게 몫을 13으로 주고 나머지를 별표 표시를 했잖아요. 선생님, 이거 지금 나머지도 없는데 이런 문제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가능한 가장 큰 수. 그러면 나머지가 우리는 이게 지금 별표로 뭔지는 모르지만 나누는 수가 39이기 때문에 얘가 가능한 게 뭐예요? 0에서부터 38까지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라는 거는 검산과 관련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두 개, 나누는 수하고 몫을 곱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수라고 하면은 나머지가 뭐인 경우예요? 38인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곱셈의 문제가 되는 거죠. 39 곱하기 13 하면 얼마일까요? 9, 3은 27이고 2 올라가고 3, 3은 9니까 11이죠. 그리고 39. 10을 곱하니까 여기 1의 자리는 띄어쓰고요. 자, 더해요. 7, 0, 1 올라가고 507이죠. 그죠? 여기가 507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더하기 38을 하면 뭐가 될까요? 507 더하기 38. 그러면 5, 1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4죠. 올림한 거 있으니까 545. 가능한 가장 큰 수는 545입니다. 자, 한번 답 볼까요? 39로 나누었을 때 가장 큰 수는 나머지가 38일 때죠. 그래서 39 곱하기 13 더하기 38 해서 545가 답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그 나눗셈과 관련한 응용 문제도 우리가 좀 풀어봤어요. 용어 정의 보면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